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원 걸리고 사는 법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책의 부제목 같은 경우는 미라클 엔자임이고,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소화기내과 전문의이신 시냐 히로미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치료를 하시고 또 이제 그 미국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일단 저명한 저자분께서 지은 책이고, 자, 그러면 이분께서 이제 뭐 병 안 걸리고 사는 법, 병을 어떻게 안 걸리고 사는지, 어떤 거에 초점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 책의 부제목에 해당하는 미라클 엔자임이 제일 중요하게 일단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미라클 엔자임이 뭘까요? 뭐 말 그대로 하자면 일단 기적 효소라고 되는 건데, 약간 뭐 생소하다, 처음 들어봤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쓴 저자가 그냥 지어낸 이름입니다, 이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그 만들어지는 효소가 그 베이스가 되는, 어떻게 보자면 그런 재료가 되는 것들이 이제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재료가 자유자재로 이제 효소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과학적으로 그러한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효소에 있어서 그 근본이 되는 생성처가 있을 것이다. 마치 그 우리 몸의 골수에서 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포함해서 다양한 것들이 이제 생기듯이 엔자임의 골수 같은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바로 미라클 엔자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라클 엔자임은 몸에 한정적으로 있음에 따라서 잘 유지시키면서 잘 아껴서 잘 활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부적절하게 활용할 경우에는 이제 뭐 노화가 빨리 진행되게 되고 생명력이 깎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 미라클 엔자임을 이렇게까지 아껴 써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노화도 빨리 일어나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엄청 중요한 건데, 왜 이렇게 중요하고, 한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소화기 내과 전문의이다 보니까 장의 형태가 이제 다양한 장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장들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론을 도출해낸 것이 장의 형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의 형태로 따지면 위상이고 장의 형태로 따지면 장상. 이러한 식으로 각 장마다 그러한 형태가 있고, 그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소화 기능이 좋냐 안 좋냐를 좌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소화 기능이 이제 완전 안 좋게 저희가 관리를 한다면은 그거에 따라 형태가 안 좋게 변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먹는 것에 따라서 위가 예뻐지냐 안 예뻐지냐가 변화된다? 이거는 약간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육식을 많이 했다고 치죠.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 일단 육식 같은 경우로 하면 식이섬유가 없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대변의 양이 줄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진 대변을 배출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연동 운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도한 연동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장벽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근육이 단련돼 가지고 두꺼워지고 커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무한 반복을 하다 보면 장이 딱딱해져 가고 짧아져 갑니다. 딱딱해지면은 이게 내강이 좁아지게 되겠죠. 내강이 좁아지면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압력이 이렇게 높아진 상태고 좁아진 상태고, 일단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지방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지방이 많이 들어오게 엠에 따라 지방층이 더 두꺼워지게 되고, 그에 따라 안쪽 내강은 좀 더 좁아지고 압력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쪽에서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점막 쪽이 자꾸 압력을 받아가지고 바깥쪽으로 밀려나서 주머니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개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좁아서 움직이기 힘든데 이제 그 대변이 들어와서 압력이 높아서 밖에 주머니가 생겨서 그 주머니에도 자꾸 변이 고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숙변이 생기게 됨에 따라서 대변이 더더욱 배출되기가 힘들어지게 되고 고이게 됩니다. 그러한 숙변에서 이제 독소가 발생하게 되고 세포의 유전자 변화를 일으킴에 따라서 개실이 좀 더 커져서 폴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만성화되다 보면 결국 암, 대장암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어떻게 대장이 망가지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절차에 대해서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뭐 대장암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 대장암이나 뭐 폴립 개실염뿐만 아니라 그 자궁근종이나 고혈압이나 뭐 당뇨나 동맥경화나 심장병이나 등등 생활습관병 모든 것들을 다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먹는가가 당신의 건강을 결정하는 겁니다. 식욕과 병의 관계는 매우 깊습니다. 병이 생겼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식욕을 반드시 추적해야 됩니다. 침팬지가 우리 인간과 제일 유사한 종이에요. 이 침팬지의 위장은 매우 예뻐요. 침팬지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병에 걸리는 순간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바로 죽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맞는 적합한 음식만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위상과 장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무엇을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는지가 결정되고 그러한 것을 벗어나면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얘기한 그런 케이스처럼요. 자, 그러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 걸까요? 일단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틀을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흔히들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유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유를 먹으면 몸에 좋다. 키가 잘 큰다. 칼슘을 잘 보충해 주니까 골다공증 같은 것에 이제 유효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상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80% 이상 같은 경우는 유당을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당 소화 효소가 거의 없는 그 유당 불내증과 같은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지만 소화 기능이 이제 유당 같은 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된 경우는 매우 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유에 이제 함유된 단백질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카세인이라고 하는데 이 카세인은 위에 들어가면 바로 굳어져서 소화에 아주 나쁩니다. 보통 이러한 이제 우유가 지금 저희는 뭐 소화도 잘 못 시킬 뿐더러 단백질에서의 그 대다수의 카세인이 들어와서 소화에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어떻게 보자면 이게 좋다고 보기가 애매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우유 같은 경우는 그 젖소가 그 어린 소들을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엄마가 아기한테 젖을 먹이듯이. 그래서 어린 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는 건데 저희가 이제 흔히들 먹는 그 우유를 어린 소들한테 주게 되면은 어린 소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뭐 고온으로 인해서 일단 저희 몸에 제일 이제 기여를 할 수가 있는 효소가 고온이 되면은 단백질이 변성돼서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의미가 없어지고 지질들이 다 산화돼요. 그러니까 산화 지질들이 엄청 쌓여 있는 거를 저희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저희 몸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산화된 식품을 먹게 되면 몸도 산화되게 되고 그러에 따라서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면 그거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 몸의 효소들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거 자체가 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유에 대해서 한번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제 산화된 지방은 매우 안 좋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동물성 지방이랑 뭐 식물성 지방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보다 체온이 높은 동물의 지방은 그 온도에서 가장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저희 몸의 체온보다 높아요. 저희 몸은 36.5도씨가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38도, 40도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이제 그 안정적으로 있었던 그런 지방들이 저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 몸은 차갑잖아요, 상대적으로. 낮죠. 차갑잖아요. 그러면은 혈관 안에 그런 지방들이 들어오면 굳겠죠. 차가우니까. 그래서 혈액을 찐득찐득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뭐 당뇨나 이제 고지혈증이나 그런 다양하게 이제 혈액을 찐득찐득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기저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생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선들은 보통 바다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보다 낮은 체온을 유지하게 되기에 따라서 낮은 체온에 맞는 지방이에요. 그러면 그 지방들이 저희 몸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몸속에 이제 혈액을 돌다 보면은 이게 저희 몸이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잘 녹겠죠. 잘 이제 흘러가겠죠. 저희 혈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 같은 것처럼. 그래서 어떤 것에 그 동물이나 뭐 생선이나 그런 것이 어떤 체온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좋은 지방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쌀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쌀은 그 왕결하는 껍질을 벗기면 현미가 되게 되고 그 현미인 상태에서 과피나 종피나 호분층과 같은 결하고 불리는 것을 제거하면 배아미가 되고요. 그 배아미에서 배아, 신운이라고 불리는 배아도 제거를 하게 되면 배점만 남게 되는데 그걸 바로 백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미는 스스로 발화를 하는데 백미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백미는 산화가 일어나기 매우 쉬워요. 왜냐하면 껍질을 다 벗겨냈기 때문에 이제 안쪽에 산소를 접하게 되면서 산화가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미보다는 현미를 드시는 거가 몸에 있어서는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산화된 백미를 먹게 되면 또 몸에서 효소를 이용해서 그런 활성산소 발생한 거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이죠. 자,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산화된 식품을 먹어서는 안 된다가 일단 베이스로 깔리고 있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장약에 대한 오해도 좀 바로잡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분이 뭐 소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위장약 아주 편하게 타서 그냥 편하게 드세요.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드시는 분들도 있고 혹시나 내가 또 위장장애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드시는 분들까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약은 일반적으로 위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PPI라고 해서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고 하는 위산 분비 억제를 하는 곳이 있는데 억제를 하는 이제 그 약이 있는데 그 약 같은 경우는 위산 분비를 억제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위 점막에 육모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육모에서 위산을 분비하게 되는데 그 위산 분비 억제제를 계속 먹게 되면은 그 육모의 기능이 점점 저하되고 짧아지게 되고 점막이 위축되어서 결국 위축성 위염이 올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위산이 과다해가지고 역류해서 뭐 식도에도 문제를 끼치고 뭐 속이 완전 쓰리고 통증이 심하고 소화장애가 심하고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복용을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복용을 피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암이 걸렸을 때 먹거나 치료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암이 걸렸을 때 뭐 초기라면 뭐 병소를 절제하고 끝내고자 할 때 그 환부와 더불어서 예방적 차원에서 주변 조직들까지 포함해서 넓게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전이가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넓게 제거하다 보면 몸의 기능이 심히 떨어지게 됨에 따라서 안 그래도 그러니까 암이 발생할 정도로 몸의 상태가 저하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몸에 더 큰 무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 환부에서 좀 더 확장해서 자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이제 림프절이라든지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까지 다 없앨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몸에 그런 원발적인 병소만 제거한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아직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서 터지기 직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암이 발생한 부분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암이 발생한 이 부분이 문제구나 하고 이 부분 도려내면 끝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암이 발생할 정도라면 암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 소모성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다 나빠지고 그거에 따라서 결국 시한폭탄들이 다 몸에서 생겼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한 군데가 팡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얼마든지 터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상태인 거고, 그게 어떤 특정 부위에 암이 걸렸다고 해서 그 부분만 폭탄이 터졌으니까 이 부분만 문제야 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이 걸렸을 때는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몸의 컨디션을 극복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원발 병소를 제거할 때 있어서도 보통 그런 림프절과 혈관까지 다 같이 절제를 하게 되면 안 그래도 몸이 완전 그 문제가 있어서 암이 발생할 건데 더더욱 면역력이 저하되고 체력이 떨어짐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잘 다시 발생을 해서 재발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저자 같은 경우는 장간막 절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림프절을 제거함에 따라서 입는 타격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제 오해를 하고 있고 그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런 미라클 엔자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길러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일단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프리 레디컬, 약간 활성산소 같은 것들. 그러한 것들이 몸에서 발생을 하게 될 수 있죠. 뭐 다양하게 뭐 산화지질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격렬한 운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든지 뭐 등등 정말 다양하게 활성산소를 발생할 수 있고 그 활성산소는 몸에 노화를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중화하는 데 있어서는 대량의 항산화 엔자임이 소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엔자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다듬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건데 일단 나쁜 식사가 몸속에 프리 레디컬을 잘 발생시킬 수가 있고 뭐 증오나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 그런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것들이 막 분비되면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식사와 더불어서 정신적으로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엔자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세균 등의 미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어서 엔자임을 보충한다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저희 그 장 속에 있는 세균들, 그런 미생물들, 장내 세균청이 정말 중요하다. 요새는 이제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균들이 미라클 엔자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미생물들이 효소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합성해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그 유산균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유산균을 먹어도 보통은 위산이 강산이잖아요. 강산에 의해서 웬만해선 다 죽습니다. 그러고도 넘어가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것은 장내 미생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 긍정적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먹이들을 잘 먹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꼭꼭 씹어 먹는 것도 또한 이제 엔자임의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래 씹는 것은 치매 분비를 촉진시키게 되고 치매에서도 이제 뭐 아밀라제아 같은 그런 효소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한 소화 엔자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뭐 예를 들어 그렇게 안 좋다고 얘기했던 산화지질, 뭐 트랜스지방산이나 뭐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도 그런 것을 뭐 해독시키는 작용에 있어서 유효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 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자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장기별로 보는 의료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않는 의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뭐 문제가 어디서 터질지가 모르는 건데 단지 그곳에 터졌다고 해서 그곳만 치료를 해도 그 몸에서의 환경은 변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 그냥 그 대증 치료
받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숲을 보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뭔가 섭생, 생활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많이 초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안에서 뭐 식이요법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행복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이제 자기 치유력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그 행복 사이클에 의해서 대량으로 그 미라클 엔자임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뭐 배우나 연예인들을 보더라도 나이보다 젊고 활기차 보이잖아요. 그러한 이제 뭐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고 이러한 식으로 좋은 식사, 좋은 생활 습관, 좋은 물, 충분한 휴식, 적절한 운동을 생활할 때 그리고 행복감이 충만할 때 우리의 몸은 기뻐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 걸리고 사는 법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어떠한 내용인지와 그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